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엔켈 트레이딩의 회수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던 S&P 500은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이제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5,600달러대에 있는 갭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의 매크로를 예의주시해서 트래킹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다음 주에 있을 거시경제 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아보면요. 19일 리딩 인덱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2일까지는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가 없는 상태인데요. 22일에는 다시 한 번 더 일자리 관련 지표인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 그리고 PMI 인덱스가 발표될 예정인지라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 그 전까지는 특별한 변수 없이 장이 흐르다가 또 21일 기준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그런 가운데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은 바로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의 매매 세력인 CTA가 거의 매도를 다 끝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상으로 이렇게 하방력을 가했는데 이제는 매도가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저점 대비해서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CTA가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이제 앞으로 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넷gem마의 환경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네거티브 gem마의 영역은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빅스가 상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대개는 하방력을 받고요. 여기 연두색의 영역은 포지티브 gem마의 영역으로 빅스가 약해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스리프 겜마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파스리프 겜마에서 네거티브 겜마로 가게 된다면 큰 변동성과 함께 주가는 하방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전환되는 기준은 S&P 500에 있어서 5,480이고요. 5,480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거티브 겜마의 영역으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으면서 빅스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본 것은 바로 매크로 지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크로의 리스크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CTA가 매수로 포지셔닝을 바꾸게 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반대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테슬라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저항선 215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TSI 여기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빨간색을 머지않아 넘어서면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여기 RSI 또한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났고요. 다시 50을 되찾으면서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를 앞두고 옵션 세력들이 테슬라 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지 보겠는데요. 우선 풀옵션의 경우는 200달러와 210달러를 기준으로 많이 잡혀 있어서 지지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220달러와 225 그리고 230달러에 콜옵션이 많이 잡혀 있어서 세력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23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 옵션 만기일 기준이고요. 다다음 주인 9월 6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미리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역시 230달러에 콜옵션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230달러를 한 번은 테스트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섹터는 Consumer Discretionary Index로 수급이 가장 좋지 않은 여기 레깅 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는 수급이 개선되는 여기 임프루빙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0달러대에서 주가가 215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여기 레깅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 현황이 여기 레깅에서 임프루빙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임프루빙 쪽에서 여기 또 리딩으로 가면은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지만 테슬라가 되었던 어떤 기업이든 간에 수급 현황이 가장 좋지 않은 여기 레깅에 있을 때 대응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저점일 때 매집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일 때는 주가가 한창 잘 나갈 때이고 고점이기 때문에
리딩에 와 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투자들은 주식이 잘 나가지 못할 때는 대응하지 않고 반대로 잘 나갈 때 상태인 리딩에 있을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물리기 마련인데, 이 지표만 유심히 잘 지켜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에서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현황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인지를 판독해주는 지표라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언제가 고평가이고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프라이스 OCF는 여기 이렇게 60.36배로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60배에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슬라의 4년 평균 멀티플이 47.20배이기 때문에 평균에 비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고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 색깔처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PE 멀티플이랑 다릅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은 고평가이지만 저평가가 되려면은 24년 12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약 24% 떨어진 162달러가 되었을 때가 바로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은 25년을 시작으로 해서 29% 성장할 예정인 만큼 만약 시장이 테슬라의 25년 12월의 가치로 미리 땡겨와서 선 반영을 한다면은 약 3% 정도밖에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가 어떠한 스타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를 대응하는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내가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과거 제가 매수하겠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린 가격대인 147달러 혹은 매입 평균가가 150달러대인 것처럼 162달러 언더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한 스타일의 투자자가 아닌 단기적으로 스윙을 치는 스타일이라면은 209달러 아래부터는 저평가이고 주가가 209달러 대비해서 3% 이상 올라가 있는 여기 216달러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저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가 흐름이 제 투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보다 기업의 성장률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흐름을 제가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 주가가 하락해도 성장률보다 과하게 하락한 나머지 저평가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물론 주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올라가도 제가 매수를 하긴 하겠지만 저평가일 때처럼 크게 매집은 하지 않고요. 적정 주가이면은 적정 주가에 맞게 수량을 늘리고, 고평가이면은 고평가에 맞게 수량을 최소화해서 조금씩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테슬라가 저평가일 때 최선을 다해서 이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집을 할 계획은 없고요. 다른 저평가 이상으로 제가 투자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평가가 209달러 혹은 162달러라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209달러 혹은 162달러까지 갈 것이니 기다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진 저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고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어떤 위치에 온다면은 테슬라의 실적 대비해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위치에서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이니 어떨 때 마음 편하게 매집하고 어떨 때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테슬라가 고평가이므로 저평가인 162달러까지 가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으며 리딩을 할 의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의 스타일에 맞게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의 포지션과 매크로, 그리고 그로부터 테슬라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와중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옵션 또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옵션의 부분은 제가 내일 또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